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드입니다. 5월 27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범사만상과 신월성을 하루 왼종일을 쏟아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꿀빠는 휴일을 보내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선 일일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견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미분양 물량 13,000개, 매도 물량 한 34,000개, 35,000개, 1,800건 수준까지 올라왔던 거래량이 1,700건대로 떨어지고 후에 더 떨어질 걸로 보인다. 역전세의 가을이면 피크를 이룬다. 그리고 한동안 지속된다. 분양권 물량, 제가 조사하고 있는 분양권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물량이 줄어들지를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되려면 인구가 증가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인천과 대구 달라지는 위상을 보면은 이 인구라는 요소 무시 못합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든다고 급격하게 집값이 빠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늘어나고 있냐 아니면 줄어들고 있냐,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인구 문제, 예견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던가요?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을 봤을 때 알고 있다, 우리 출산율 줄어들었는 거. 그걸로 끝이죠. 대책이 없죠. 위에 있는 이 상당수 제가 나열해본 문제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다 해결돼. 신고가 한 방이면 그만이야. 힐스테이트 버머 74, 전용 74제곱미터 29평인가요? 네, 10억 3천, 9억 1천까지 떨어졌고 한 8억 2천까지, 한 5층인가 6층인가 8억 2천 가격까지 기억하는데요. 10억 3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대단한가요? 그리고 요 거래 신고 일자, 신고가는 늦게 신고되더라. 요새 그런 거 없습니다. 빨리 신고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증가해서 34,000건에 육박하는 물량 수준인데요. 이 조금 특이합니다. 약간 더 높아졌어요. 요때 되면은 화요일, 수요일 대비 좀 낮아지는데 지금 다시 조금 높아져 있습니다. 주말 동안 또 물량 많이 감소하는 효과, 또 누군가는 그것을 인용할 것입니다. 전세 물량, 월세 물량 또한 줄어드는 추세. 18,000건. 이때 분위기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2022년 가을장에 물량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많구나라는 거, 그렇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 증가하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난주 대비 몇 개야? 62개나 감소를 했네. 거래가 많더니만 물량이 감소를 했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화원읍이라든지 평리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주 대비 물량이 매도를 통해서 감소가 되었는 게 아니고 입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132건이 감소되었어요. 52건이 감소된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매도 물량은 80개가 더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거래가 살아나고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가격만, 아니 호가만 주로 살아나는 분위기고 물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지 그 호가가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좀 힘이 좀 딸려 보입니다. 거래량 82건 신고되었고요. 1,800건에 이르르지 못하고 거래량 1,700건대로 내려왔죠. 5월달 심하면 1,600건대도 구경할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시뮬레이션상으로는 1,750건으로 해놓고 살펴보는데요. 제일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은 21년과 23년이 닮아버린다면 대책이 있는가? 이거 제가 예견했습니다. 거래량 줄어들 거 예견했습니다. 그럼 이거 거래량 줄어드는 거 악재가 아닌 게 되나요? 뭔가 대책이 나오고 실효성 있는 무슨 해결책이 나와야지 이것이 될 텐데 정부에서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나요? 오케이, 2차 특례보금자리론, 또 돈 투입, 가계부채다 뭐다, 돈을 안 쓰고 자영업자는 힘들다, 여기저기서 아우성, 있는 사람은 더 잘 쓰고, 늘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 이번 주 거래량, 주간 거래량 470건 많았어요. 요 전체를 평균 내보면 주간으로 한 410건 정도의 평균적인 거래량을 보여주고요.
일평균 거래량, 일평균 23건. 1월달은 정말 처참했잖아요. 23건. 20건대 거래 신고되는 이런 날들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아주 호사스러운 그런 시절. 1600건대 혹은 1700건대. 아마 1700건 정도의 5월의 거래량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바라봅니다. 어쨌든 1800건에서 1840건, 뭐 1790건, 그 다음에 1700건.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런 예견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 거래량이 많이 더 줄어들어서 정말 안 좋았던 시절처럼 800건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다면 이건 누군가가 예견했어요. 악재가 아닌 게 되나요? 빠르게 훑어봅시다. 대형 평형들 제껴놓고요. 제껴놓고 힐스테이트 보면 요거 10% 정도 상승하면서 신고가나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국평 기준으로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 한 2억 정도 더 비싸면 될라나요?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머 엘리넷들 고점 대비로는 이런 차이가 나는데요. 대단하다. 9억에 육박하는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만촌 삼정 그린코어 에드파크 인근에 있죠. 또 아파트가 있죠. 거의 고점 대비 40% 가까이의 저층. 일반적인 그런 모습. 상인 2편의 저장 48평형 6억 8,200. 네, 저층 가격입니다. 대형 평형은 조금 건너뛸게요. CG 효소 대형 평형도 요번에 거래가 많이 되고 나면 좀 주춤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견된 악재인가요? 저층 기준으로 40%의 하락거래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 남산 2편의 세상 15% 5억 8천. 이런 것도 보면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갔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죽전역 동아 IBC 5억 5천. 제가 얼마 전에 이 동네 가가지고 한번 조깅을 한번 하고 왔는데요. 이야, 그 동네 구석구석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그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었는데 이제는 구석구석 뛰어다녀 봤습니다. 야, 지어지는 곳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야, 정말 천지가 개벽한 느낌. 5억 중반대 신축 가격을 보여줬고요. 월성 삼정은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5억 초반에 거래되는 모습. 신축 가격들 보시면은 이 연식들이 보면은 물론 이 연식들 이 가격 상단부터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높은 가격을 점하는 일은 잘 없죠. 구축들 은근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고롱하늘 제 2단지 고점 대비 40% 정도 대형 평형은 건너뛰고요. 30% 하락률이 적어서 보면 기존 가격 자체가 낮죠. 네. 월성 고롱알채 3억 7,700 가격 일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 40 맨날 이렇잖아요. 30% 하락에서 서서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도 조금씩 흘러내릴 것이다. 자, 이렇게 예견하고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악재가 해소된 건가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머지 가격들 대충 뭐 3억대 가격 신천자의 40% 정도 35라는 숫자 이 고층에 35라는 숫자들이 슬금슬금 나오기 한 33% 증수 높아지는데 나온다. 테크노폴리스 중흥 X 클래스 이 가격이 3억 2천에 거래가 되나요? 이거 거의 막 5억, 4억, 5억 막 이 가격대까지 본 것 같은데 나머지 오늘 거래 건수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도 벌써 3억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네. 아직도 저층은 고점 대비 40%. 우방 드림시티 얘가 좀 많이 떨어졌죠. 3억 5백입니다. 3억 5백. 야, 이거 소형 평형도 3억 후반대까지 그렇게 갔던 걸 기억하는데요. 정말 여기 이제 그때 막 뛰어가다가 보니까 우방 드림시티가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원래 저 동네 인근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우방 드림시티 뭐 예전에 지금은 이마트도 사라져 버렸지만 그 뒤쪽으로 이 굉장히 우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 골목골목 막 뛰다 보니까 더 고층에 주상복합에 막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자, 건당 거래 대금 계속 앞부분 또 아이고 말이 10분이나 벌써 말씀드린 지 10분이나 지나서요.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전세 분양권 가격 5억 이상 거래도 제법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 어제도 언급드렸었고요. 저렇게 거래가 많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전세 거래량 관련해서 요 기한 후에 신고되는 게 월 말에 거래량이 신고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2월달 거래량이 1604건으로 마무리 집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보니까 거래량이 2000건으로 늘어났어요. 이 기한 후에 신고되는 비율들이 30% 이상 됩니다. 10건 중에 3건은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고 신고 기한 1개월을 지나고 나서 신고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걸 알고 10개 중에 3개나 모르는데 무슨 통계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임대차 3법 또다시 1년 유예시켜줬죠. 전월세 신고제 또다시 1년 유예시켜주면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싶은데 늘상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5억 5천이 3억 5천. 그래도 일부 지금 신규 대출자들 좀 싸게 내주죠. 대출 좀 쌉니다. 신규 대출자의 체감 금리는 좀 낮습니다. 그럼 기존 대출자들 아이고야 시급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전세 가격 4억 5억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갔죠. 왜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았죠. 사실 금리가 2% 하면은 한 4억 대출 내도 2% 초반이면 4억 대출 내도 아마 80만원 정도 되면은 웬만하면 커버가 됐었는데 이게 어느샌가 2배로 올라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월세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는 전세입자들 아마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전월세 비중은 대구 1, 2, 3, 4, 5월달 이것도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볼게요. 평균 전세 가격 일부 반등의 조짐이 보입니다. 가격도 일부 올라갔고 가격 오름세보다 전세가 오르는 속도는 훨씬 더 더디더라. 이때의 거래량이 정말 많았던 것인지 거래 신고가 아주 많았던 것인지 그조차도 불투명해질 정도로 좀 신뢰를 잃은 차트. 어쨌든 2월에 전세 거래량 그나마 아파트가 나왔다. 전세 사기 당하는 경우 아파트 전세 사기 있어요. 근데 빌라만큼 그렇게 많이 언론에서 공격하지는 않죠. 네, 여기 또 3억 미만 비중은 요 금리들을 영향으로 살짝 꺾여 내려와 있습니다. 4억 이상 전세 비율은 아직까지 반등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월세는 전세보다 안전하다. 월세는 전세보다 조금 비싸다. 근데 이 집값이 오르던 시절에는 이사 나갈 때 집이 조금 험하게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좋게 잘 이야기가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시기에는 임대인들 좀 많이 예민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자로 시비 걸고 그런 스트레스까지 나중에 돈 물어내라라는 그런 스트레스까지 생각한다면 혹시 돈을 물어내고 나와야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면 그렇게 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전세나 월세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가격 많이 빠져서 거래된 아파트 한 건을 보고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 집이 험하다 카더라. 그렇다면 오늘 범어 엘리넷들 그거 뒷조사해가지고 그 누가 인테리어 한 1억치 발라놨다 카더라 이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잖아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